다음 연사분은 인천대학교 이진성입니다. 발표 주제는 Consideration of existing the-hybrid entry exit counting system and necessary of dedicated image-based algorithm. 안녕하세요. I'm sorry about presentation in Korean. 일단 제가 발표를 할 거는 이제 영상 처리를 통해서 그 출입 개수를 하는 장치에 대한 고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연구가 진행되는 거는 이제 CCD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온습도에 관한 데이터를 습득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꿀벌 출입 개수 관련된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크게 많이 사용되던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적외선 방식이 되겠고 이건 이제 센서 두 개를 가지고 출입을 개수를 하는 시스템인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로 인해서 이제 방수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사이즈 이제 입구 쪽이 더 좁아진다거나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상단부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크게 사용하는 게 욜로를 사용을 해서 디텍션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딥소스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을 추적을 해서 벌통 안에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를 추적을 통해서 판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연구팀에서 예전에 사용을 했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이 연구 말고도 이제 꿀벌 말고 이제 말벌 같은 걸 디텍션하는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도 거의 다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디벨로퍼들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보면 전부 다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밖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이것들이 지나가는지 아닌지만 판별을 하면 되는데 이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벌통 하나당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동영상 수준으로 촬영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성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벌통 하나당 한 대씩 설치를 하게 되면 컴퓨터 하나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게 한 양봉장에 한 50대가 있다고 하면 한 얼마죠? 한 5천만 원, 5억 정도 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이니 욜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욜로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능이 좀 더 낮은 그런 걸 성능이 낮다라기보다는 이제 라이트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슨이라든지 이런 보드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걸로 돌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타이니홀로 특성상 프레임이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동영상 수준으로 리얼타임으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리얼타임으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디텍션 단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트래킹 단계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이니홀로도 딱히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저성능 보드를 사용을 해서 타이니홀로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드린 얘기예요. AI랑 방금 드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AI랑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AI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욜로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PC를 사용을 했을 때의 단점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고비용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높은 성능을 보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도 부분에서는 괜찮겠지만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정의하기로는 이제 그런 걸 내가 시킨 대로 어떠한 결과값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같은 역할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함수를 짤 때는 복잡한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싱처럼 복잡한 건 하지 않고 이제 단순한 것들만 하게 되는데 대신에 단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저비용의 시스템으로도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AI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입력값으로 이때까지 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을 할지가 어느 정도 확률을 통해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단계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이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I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저성능의 컴퓨팅 파워만으로도 이제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개요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전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한번 하고 포스트 프로세싱 하고 오브젝트 트래킹 하고 그거를 통해서 트래킹 결과를 통해서 엔트리 액세스 카운팅을 한다라는 건데 작년에 제가 했던 연구에서 이거는 이제 디텍션만 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25프레임에서 33프레임 per second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싱글 코어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정도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비디오 프로세싱에 견주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세그멘테이션을 외곽선 추출 과정만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 과정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 텍스트 라이브링이 이제 이 벌 두 마리에 하나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번 달쯤에 연구했던 내용인데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미지 프로세싱에다가 접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디스턴스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군집의 경계라든지 이런 거를 추출하는 방식을 이제 픽셀 하나하나를 데이터 포인트로 취급을 해서 이거를 이 데이터 이미지에서 그 어느 정도 링크돼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 픽셀들이 연결돼 있는 이 꿀벌들을 분리하는데 사용을 하는 연구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이런 그 중복되어 있는 두 마리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 마리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이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랑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 넣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던 방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왜 알고리즘이 필요한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 이를 통해서 25프레임에서 33프레임 정도의 연산 속도를 가지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된 이미지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중복된 이미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이제 트래킹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컴퓨팅 파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돌리게 되면 그 시스템 자체에도 부하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어디까지 떨어뜨려도 트래킹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연구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연구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신 분 한 단계 나아가신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네. 그 25프레임에서 35프레임이라고 네. 하셨나요? 그 정도 프레임의 방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중간에 스킵되는 프레임이 발생하진 않았을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이런 거는 좀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25프레임에서 그 33프레임 per second의 속도를 가지는 그 알고리즘은 이제 디텍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킹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동영상 입력을 주고 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프레임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이걸 환산했을 때 한 25프레임에서 33프레임 per second 정도 나오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인식을 하는 건 보통 한 15프레임 per second 정도부터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영화가 한 24프레임 per second 정도 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distance based 트래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건 싱글 코어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연산수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도 이제 스마트 교통 만들 때 결국에는 거래 활동량 측정보다도 이제 교통 내부 온도, 그다음 먹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분기를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꽃에 얘들 가는 수하고 벌집에서 이제 인출입하는 부분하고 이제 상관관계 밝혀가지고 이제 뭐한 알스케어 값이 한 0.7 정도가 나와서 충분히 이제 벌에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벌을 움직이는 것이 꽃에 가는 거하고 높은 상관이 있다는 걸 확인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용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영상을 트래킹하게 되면은 AI를 쓰든 뭘 하든 간에 높은 컴퓨터 파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얘기하는 싱글코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CPU를 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베리드 정도로 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제 PC를 베이스로 한 거긴 한데요. 이제 일단은 그 연산을 한 게 맥트랩에서 진행을 했고 맥트랩이 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컴퓨터를 베이스로 했지만 그 인베디드 보드로 옮길 때는 이제 그 요즘에는 어떤 듀얼코어라든지 그 다중코어 기반의 시스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적용을 해서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지금 할 때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지금 만들었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참 사실 굉장히 좀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철 교수님하고 그때 인천대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요거 관련해서 이제 과제 수행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얘기하신 게 이제 별도의 기존의 AI 알고리즘, AI를 이용한 그 욜로 같은 공개된 그 AI 알고리즘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시 같은 걸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인식만 하게끔 해주는 걸로 하게 되면 뭐 훨씬 속도가 빠르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 네, 동일한 그 내용인 거죠? 예. 예, 하여튼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이미지를 얻는 방식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를 찍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 입구 상단부에서 촬영을 한 사진 이미지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이동하셨냐고 묻는 건 어떤 거지? 그러니까 그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착륙판 사이로 왔다 네, 갔다 네네, 하는 레디푸드 거를 쪽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고안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소문망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문망이 원래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어떤 배경처럼 사용을 해서 그 이미지 프로세싱하는데 조금 더 단순화하는데 사용을 하는 구조도 지금 고안 중이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네. 지금 이 이미지 디텍션을 쪽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개발을 현재 완료한 내용은 디텍션까지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 트래킹은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미지 다음 프레임 사이에 그 객체들의 거리들을 추적을 해서 가까운 것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판별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확실히 프레임이 높을수록 이점이 높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어느 정도까지 프레임을 낮춰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추가하시면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냥 알고리즘 말씀하신 알고리즘 방향으로 해서 네.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에 대한 고유 레이블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그 거리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네. A 프레임, B 프레임 사이에. 네. 근데 이게 이제 객체 수가 많아졌을 때 그 인식하거나 겹쳐졌을 때를 인식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딥러닝 기반의 객체 추적 알고리즘들이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건데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 방안으로 고민하신 게 있어요? 일단은 그 겹쳐지면서 그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이미 파악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기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데이터 픽셀 자체를 이제 데이터 포인트로 보고 이것들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겹쳐져서 그 연결된 이미지를 분리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주신 내용이 뭐였죠? 네. 이제 그 딥러닝을 사용하지 네. 않고서도 네. 이제 객체를 분할하고 네. 객체를 추적하는 거가 가능할지.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험이 필요한 게 사실 이제 딥솔트 알고리즘을 대체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트래킹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턴스 베이스로 하되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프레임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